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파산 절차 폐지 또는 종결 전 면책 결정에 대한 검토. 제목은 좀 딱딱한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개인 파산 신청하면 보통은 절차가 다 끝나야 이제 빚을 탐감해주는 면책 결절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걸 좀 앞당길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담은 보고서예요. 복잡한 법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또 동시에 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절차를 빨리 끝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파산 절차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면책을 먼저 결정하는 것,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어요. 다각도로요? 특히 아시다시피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어떻게 빨리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동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뭐랄까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 그 균형점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럼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 파산 사건 처리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빨라졌다고는 하던데요. 네, 통계상으로는 그런 추세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배우자 재산 문제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상속 문제가 터진다던가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몇 년씩 그냥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죠. 특히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몇 년씩 기다리는 게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이라도 좀 먼저 해줄 수 없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러니까 기존 실무는 절차가 완전히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폐지 결정이 나야 그 후에 면책 심사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원칙적인 순서였습니다. 파산 선고를 하고 재산을 조사해서 나눠줄 게 있으면 나눠주고 배당, 그 모든 절차가 종결되거나 혹은 나눠줄 재산이 없어서 폐지되면 그 다음에 면책 신청을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였죠. 근데 이게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채무자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거고. 그렇죠.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히 재기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채무자의 재활 의지를 꺾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그렇다면 과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아, 그게 핵심 질문이군요. 법에 명확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위 채무자회생법에 보면 파산 절차 종결 후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은 있지만 종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또 없어요. 아,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법의 문구 자체보다는 그 법의 목적과 취지를 좀 더 깊게 파고듭니다. 파산 절차의 목적이 뭔가,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변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면책제도의 목적은 뭔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기의 기회. 네,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를 주목하는데요.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게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에 속하는 권리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책 결정을 먼저 내려서 채무자 개인의 빚은 탕감해 주더라도 채권자들이 원래 받아야 할 돈, 즉 파산관제인이 관리하는 그 재산,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면책을 먼저 해줘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채권자들은 여전히 그 재산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면책 결정이 채권자 배당 절차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기 면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법의 문구가 아니라 그 정신, 그 취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말이죠. 접근 방식이 꽤 다를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를 거의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하면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 굉장히 빠르네요. 반면에 영국은 좀 독특한데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 뒤에 자동으로 면책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별도 신청 없이? 네. 물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하면 연장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 면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게 면책 절차를 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나라마다 정말 다르네요. 미국식은 빠르지만 채권자 이의제기 기회가 충분히 보정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나 우리처럼 분리하면 신중하긴 한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맞습니다. 각 나라의 법문화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구제의 속도와 채권자 보호 장치 사이에서 각기 다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조기 면책 제도를 시범적으로든 도입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장점이야 채무자가 빨리 빚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가장 클 텐데요. 장점은 정말 명확하죠. 채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대 효과입니다. 특히 재산이 거의 없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른바 동시폐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길게 끌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 조기 면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 대로 예를 들어 면책 결정을 먼저 해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놨다거나 혹은 면책을 받으면 안 되는 중대한 이유, 사기 파산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미 면책 결정이 나갔는데. 네, 물론 현행법에도 면책 취소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조기 면책 상황에서는 그 절차를 어떻게 적용하고 운영할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또 다른 문제는 면책 결정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나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 절차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걸 조기 면책 결정 시점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으로 강제 집행이 실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확정 전인 조기 면책 단계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절차적인 문제들, 법리적인 문제들. 그렇죠. 채권자들의 절차적 권리, 예를 들어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보고서에서는 이걸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군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섣불리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일단 특정 조건을 갖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 중에서 그 지연의 주된 책임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과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상속재산 정리가 복잡해서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되는 사건들의 대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하, 그런 사건들의 대상으로 선면책 제도라고 이름 붙여서 시범 실세를 검토해보자.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물론 채권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의 신청 절차 같은 절차적 권리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파산 절차 관련 조사와 면책 심리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해 보자는 거고요.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또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이 파산 절차 종결 전 면책 결정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속도와 신중함 그리고 채무자 구제와 채권자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가치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 아주 섬세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절차 과정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상당히 법률적인 논의였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국 어려움에 처한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고민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파산 절차의 최종적인 종결 시점은 지금처럼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비탄감 결정, 즉 면책 결정만이라도 몇 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당사자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면책이 좀 더 빨라진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책 결정의 시기가 갖는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오늘 심도 깊은 논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